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한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17시간의 특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4시쯤 귀가했습니다. 특검팀은 홍 전 본부장을 상대로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결정을 내린 배경과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4일 연속 특검에 소환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문화체육계 인사 청탁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6시쯤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박수환 전 대표와 함께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송 전 주필은 여러 의혹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주필은 2011년 9월쯤 남 전 사장, 박 전 대표와 함께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뒤 대우조선 측의 우호적인 사설과 칼럼을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독일에서 현지 검찰 신병 확보 등에 대비해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는 최근 박영수 특검팀의 강제 송환 절차 착수와 독일 검찰의 수사에 대비해 현지 변호인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검찰에 체포돼 구속수사를 받거나 한국에 강제 송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원 가능한 법적 대응 절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현지에서 소송 등 이 절차를 진행할 경우 송환 여부 결정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알리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국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국정원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09년 국정원을 퇴사한 김 씨는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일하며 국정원의 심리 전단의 업무 내용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퇴직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계종 봉은사 역사문화환경보존대책위원회는 현대차의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 관련 대가성 특혜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대통령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특검에 고발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해 7월 박 대통령과 정 회장이 면담한 이후 현대차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기부하거나 플레이그라운드와 광고를 맺는 방법으로 200억 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세법 시행규칙 제정으로 현대차에 8천억 원의 면세 혜택도 줬다며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한 구치소에서 죄수 4명이 화장실을 통해 성탄절 탈옥을 감행해 경찰이 검거에 나섰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죄수들은 현지 시간으로 그제 새벽 1시 30분쯤 물이 샌 화장실 뒤쪽 벽면에 구멍을 통해 코크 카운티 구치소 바깥으로 빠져나갔으며 6명 중 2명은 붙잡혔고 나머지 4명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배관공사로 콘크리트가 느슨해졌고 화장실을 지지하던 볼트마저 부식된 탓에 죄수들이 손쉽게 변기를 떼어내고 탈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해 닭 10만 7천 마리가 살처분됐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구마모토현의 한 양계 농가에서 어젯밤 닭 50마리가 죽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검사한 결과 폐사한 닭과 살아있는 닭에서 AI 양성 반응이 나와 이 농가의 닭을 모두 매몰 처분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겨울 들어 일본에서 AI 발생이 확인된 곳은 아오모리와 니가타, 홋카이도, 미야자키, 구마모토 등 5개 현으로 늘었습니다. 강풍과 비, 눈을 동반한 강력한 눈폭풍이 미국 태평원 북부 지역을 강타해 도로 봉쇄와 단전 사고가 잇따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노스다코타주의 주도 비스마르크에 밤새 32cm에 달하는 눈이 쌓였고 기온이 영하 12도씨로 내려가면서 도로가 얼음으로 변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절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자리에 머물라며 이동 금지 경고를 내렸고 도로에 갇힐 경우를 대비해 여분의 음식과 식수를 꼭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열흘 만에 또 달걀값을 인상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늘부터 전국 142개 점포에서 판매하는 계란 소비자가를 평균 4.5% 인상해 기존 30개들이 한 판에 6,990원이던 달걀 소비자 가격이 7,290원으로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홈플러스의 달걀값은 이달 들어서만 4차례에 걸쳐 16% 상승했는데 홈플러스는 다른 마트들이 실시하고 있는 1인 1판 구매 제한은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는 국세청의 현금 영수증 카드도 스마트폰에 설치된 전자지갑에 넣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동통신 3사와 제휴를 맺고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전자지갑 애플리케이션에 현금 영수증 카드를 바코드 형태로 넣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거나 잘못 입력해서 세제 혜택을 못 받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